안녕하십니까. LCB 뉴스 아나운서 이수환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다 궁금한 점이 생겨도 찾아보긴 번거로웠던 경험 다들 있으실 텐데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학교 중앙도서관에 생성형 AI 챗봇이 도입됩니다. 복잡한 과정 없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다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 학교 중앙도서관의 자료 검색대. 중앙도서관 AI 챗봇에게 요즘 가장 많이 대출되는 책이 뭐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지난 한 달간 가장 많이 대출된 책에 대한 정보와 대출된 횟수까지 알려줍니다. 지난 5일, 우리 학교 중앙도서관에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AI 챗봇 서비스가 도입됐습니다. 중앙도서관 안내 챗봇은 자연어 기반의 대화형 인터페이스로 제작된 것이 특징입니다. 사용자가 실제 사람과 대화하듯 질문하면 AI가 맥락을 이해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학생들은 중앙도서관 웹을 통해 AI 챗봇에 접근할 수 있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챗봇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AI 챗봇은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정보를 주요 정보원으로 활용하며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중앙도서관 AI 챗봇을 이용해본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학생 A씨는 복잡하게 홈페이지를 찾아보지 않아도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편리하다고 말했습니다. 사범대학 도거교육과 B씨는 AI 챗봇의 기능 중에서도 최근 인기 있는 도서를 손쉽게 알 수 있다는 점이 특히 유용하다고 전했습니다. 중앙도서관 AI 챗봇을 개발한 마인드로직의 김진욱 대표는 이번 챗봇이 정해진 답변만 가능한 기존의 룰베이스 챗봇과 차별화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대학 도서관에 AI 챗봇을 우선적으로 도입한 이유로 방대한 이용자 수와 복잡한 정보 구조를 꼽았습니다. 김 대표는 챗봇이 26개의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동시에 복잡한 정보도 정확하게 안내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 도서관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또한 도서관에 익숙한 학생들조차도 몰랐던 정보를 AI 챗봇을 통해 새롭게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표는 덧붙여 챗봇과의 대화를 통해 숨겨진 보물 같은 도서관의 혜택을 풍성히 누리길 바란다고 학생들에게 전했습니다. 이제는 아날로그의 상징인 도서관에도 AI 서비스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AI 챗봇을 통해 학생들이 도서관의 다양한 정보들을 보다 편리하게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LCB 뉴스 김다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역 상권이 어려움을 겪는 요즘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기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학교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교통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시범 운행을 시작한 대학동 고시촌 상생버스 최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7일부터 우리 학교와 고시촌을 오가는 대학동 고시촌 상생버스가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기존에 운영되는 버스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교직원들이 대학동에서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겁니다. 상생버스는 공과대학, 행정관, 정문 등에서 탑승할 수 있습니다. 버스는 약 11시 40분경 학교를 출발해 최근 입주를 시작한 고시촌 청년주택까지 운행한 후 12시 50분에는 다시 학교로 돌아옵니다. 정식 시행에 앞서 지난달 14일에는 사전 행사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날 유홍림 총장을 비롯한 교직원들은 직접 버스를 이용해 대학동에서 점심 식사를 하며 정책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이번 정책을 통해 대학동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대시키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겁니다. 일단 상생버스를 도입을 하게 된 건 저희가 일단 대학동의 상권이 좀 예전 같지 않게 좀 많이 위축이 돼 있고 그래서 같은 지역구 안에 관악구 안에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데 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줄 수 있는 협업 방안이 없을까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된 방법이에요. 현재 상생버스는 교직원 전용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총무과 담당자는 학생들에게도 버스 이용의 기회가 열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사전 홍보가 교직원에게만 이루어져 학생들 사이에서는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 보도자료에서도 상생버스가 교직원 전용이라는 내용이 명확하게 안내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학내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버스 운영에 대한 정보를 찾기 어렵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일단 이게 결국에는 상생을 하는 부분인데 이제 너무나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크게 성공하고 이런 부분까지 한 건 아니고 소소하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해보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거라서 일단은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대학동 고시촌 상생버스는 6월 20일까지 3개월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확대 여부가 검토될 예정입니다. 학교 측이 지역과의 지속적인 협력 의지를 강조한 만큼 이번 정책이 어떤 방식으로 자리 잡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경기 침체와 배달 문화의 확산 속에 소상공인들은 생계를 위협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학과 지역의 상생을 위한 노력이 계속해서 요구되는 상황에서 학교와 학생들 모두의 더 큰 관심이 필요합니다. SCB 뉴스 최정인입니다. 4월 첫째 주 단신입니다. 지난 19일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협의회가 복귀 호소 성명문을 발표한 가운데 25일에는 우리 학교 의과대학 학장단이 재차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의과대학 학장단은 25일 학과 공지문을 통해 3월 27일 오후 5시까지 복학 절차를 마무리할 것을 당부했는데요. 이들은 27일 이후에는 모든 결정이 비가역적으로 의과대학 학장단의 통제를 벗어난다고 강조하며 복학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학생 보호라는 의과대학의 원칙과는 전혀 다른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복귀 마지노선인 27일 이전에 학교로 돌아올 경우 차질 없이 수업을 받을 수 있지만 이후에는 추가적인 교육과정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의과대학 차원의 신고센터를 운영해 동맹 휴학이나 수강 신청 철회를 강요하고 미복귀 인증을 요구하는 등 수업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를 징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11일 행정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공동 시국선언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시국선언은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 학생 소수자인권위원회, 대학노조 서울대 지부를 비롯해 8개 단체가 주최했습니다. 이들은 극우 세력의 준동과 윤 대통령의 석방을 언급하며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공동 시국선언을 주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동 시국선언에는 학생, 교수, 직원, 동문 40여 명이 참여해 다양한 학내 주체들이 돌아가며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학생 발언을 맡은 이시연 씨는 지난해 퇴진 요구를 가결한 학생총회를 거론하며 우리 서울대인들은 사회가 어두웠던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학생, 교수, 직원, 동문 각 1인씩 시국선언문을 낭독하며 행사는 마무리됐습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윤석열 즉각 재구속, 헌법재판소의 즉각 파면, 내란 옹호 세력 규탄 등을 외쳤습니다. 또한 법원의 구속 취소 판결에 대해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검찰을 향해 국민을 두려워하라는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12.3 계엄 이후 3개월이 넘도록 학내 움직임이 계속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내릴 탄핵 심판 결론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SCB 뉴스 아나운서 이수환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학우 여러분 고맙습니다.